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상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는 이날 국회의안과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 총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명품백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뇌물로 청탁했는지 등은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김건희 여사를 겨눈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는데요. 당시 특검 대상이었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의 단독 인도 방문을 놓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의원은 공중파 아나운서 출신 재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배현진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는 등 각각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신임이 두텁다는 점도 닮은 꼴입니다. 먼저 도발을 시작한 건 고민정이었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서 배현진 의원을 향해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배현진 의원 등 여당이 김정숙이 순방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 6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 안에는 운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대 비용들이 들어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거 알지만 그것은 굉장히 저는 좀 유치한 발상이라며 이제 재선 의원 되셨으니까 뭔가 반박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꼬리 잡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만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함께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안에는 기내식 그 음식값과 다른 무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했고 거기 안에는 운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대 비용들이 같이 들어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죠. 더 이상의 경고망동은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국정감사부터 지금까지 정부 부처 자료를 근거로 일관된 얘기를 한 것이라며 다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고민정 의원은 사전에 타지마 할행을 몰랐다. 현지 요청으로 갔다고 했던 발언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부처 문서를 제대로 이해 못해 좌충우돌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전 대변인 고민정 의원이야말로 동료 의원으로서 예우해 줄 때 입을 곱게 경거망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울러 배현진 의원은 부처 문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밑줄이라도 치며 읽으면 문해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민정 의원에게 김정숙 인도 방문에 대한 문체부 자료 등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 전 대변인 타지마할 좋았냐며 김정숙이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 인도 타지마할을 다녀왔다는 일부 비판을 끌어당겨 고민정 의원을 아프게 꼬집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12일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사건 심리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누구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판사의 이러한 이력을 보면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진짜야 된 거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되어 한동훈 전 위원장 당권 도전 행보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기정사실화를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지속적인 대외 노출로 대권 가도에 가까워질 수 있고 당내 세력을 구축할 수 있던 측면은 이득이지만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세울 방안이 요원한 데다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할 수 없는 등 제약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권의 입법부 폭주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이미지가 소비되면서 차기 대권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란 리스크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다음 주 중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로 개최될 예정인 만큼 후보 등록일로 예상되는 24일에서 25일에 맞추기 위해 한 주 앞서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전언입니다. 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을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 때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과 만나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민주당 우두머리 이재명을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거다며 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에 나경원 의원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발언을 거론한 나경원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며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꿀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반문한 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의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뿐이겠나?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나경원의 주장은 좌파에 대해 한동훈의 인식이 너무 순진하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주장대로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려고 발악질을 해댈 겁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